오늘 해야 할 일이 좀 많다. 일단 순열 조합을 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순열부터 하기 전에 계승이라는 걸 먼저 해볼게요. 계승. 자, 계승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보면 계승은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다른 대상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대상들을 뭐 하냐면은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일렬로 배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대상을 n개라고 하거든. 이해되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다른 n개의 대상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를 우리가 기호로 n 느낌표라고 적고 n 팩토리얼이라고 할 거야. n 팩토리얼.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자, 3팩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의미가 뭔지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넓혀볼게. 너 언제 들어왔니? 소리도 없이 들어왔네. 자, 그럼 봐봐. 3팩이라는 건 어떤 의미야? 서로 다른 세 개의 대상들을 일렬로 배열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서로 다른 세 개를 A, B, C라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걔네들을 처음에 올해, 두 번째 올해, 세 번째 올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면 이 처음에 올 수 있는 상 자체가 A, B, C 몇 개인데? 세 가지지. 근데 이 세 가지인데 A가 오는 경우랑 B랑 C가 오는 경우랑 뭐해? 동질성이 보장이 돼. 여기서 말하는 동질성이 보장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A가 왔을 때 이 얘네들이 오는 순서가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개수가 뭐다? 개수라는 거는 경우의 수지. 그 경우의 수가 어떻더라? 같다. 그때 보통 뭐라 그래? 동일성이 보장된다. 동일성. 자, 그러면 A가 왔을 때나 B가 왔을 때나 C가 왔을 때가 동일성이 뭐가 돼? 보장이 돼.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경우를 세고 역배 세배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돼? 곱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걸 셀 거다. 자, 이 B와 C가 오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B가 올 수도 있고 뭐가 올 수도 있니? C가 올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무슨 도라고 할까? 수용도라고 할게. 자, 그럼 B가 왔어. 그럼 여기에 누가 와야 돼? C가 오면 누가 와야 돼? 그래서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구조적으로 똑같을 거니까 동질성 보장되고 얘 몇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계속 곱하는 상황이다라고 갈 거다. 자, 그러면 3팩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셋, 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5팩이다라고 하는 게 왔다라고 치면 얘 의미 자체는 5개를 일렬로 뭐 하는 거? 배열하는 상이야. 근데 첫 번째 배열할 수 있는 경우가 몇? 동질성 보장될 거니까 계속 곱할 거다. 한 개 썼기 때문에 몇?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5개의 배열. 이해되겠나? 자, 그럼 n 팩토리얼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할까?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에서 쭉 가서 어디까지 곱할까? 1까지. 그렇지. 자, 그리고 조금 계산을 좀 해볼게. 정리할 게 있다. 0팩이다라고 하는 거는 1이에요라고 그냥 정리를 좀 해놓을게. 약속. 0팩은 얼마라고? 자, 근데 0팩은 의미가 말이 안 되는 상이지. 왜? 0개의 대상을 뭐 할 거니까. 일렬로 배열하는 게 한 가지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뭐 할 때 쓰일까? 증명할 때 보통 나와서 그냥 0팩은 얼마다? 1이라고 해둘게. 여기까지는 이해되고. 자, 그럼 변형하는 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했던 5팩, 뭐 3팩 이런 것들을 한번 뜯어볼게. 우리가 변형을 할 때 한 개의 숫자와 그 나머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변형하는 경우를 조금 자주 사용을 하거든. 자, 그럼 5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5에서부터 어디까지 곱하는 거? 여기에 뭐가 적힐까? 여기는 3. 자, 거기는 4에서부터 어디까지고?
몇 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2회. 여기까지 돼. 자, 그럼 당연하겠지. 얘를 한번 살펴볼게. n 빼기 r 플러스 1 팩토리얼이라고 할게. 자, 변수가 n도 변수고 r도 막 변수라서 너네가 좀 헷갈려 하거든. 일단 당연히 첫 번째 거는 뭐가 적혀야 돼? 자기 자신이 적히겠지. 이 뒤에 게 문제란 말이야. 이 뒤에 게. 인정? 자, 근데 봐봐. 여기 거는 5부터 해볼까? 5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얘네를 묶어서 얘가 된 거거든. 그럼 우리가 이 5에서 4가 될 때는 숫자가 하나가 더 뭐 했어? 작아졌다라는 거거든. 하나가 더 작아졌다. 그럼 작아졌다라는 거는 빼지는 게 오히려 거꾸로 하나가 더 커져야 된다는 소리다. 자, 봐봐. 얘 같은 경우는 n으로 묶으면 빼기에 r 빼기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이 다음 수는 n 빼기 뭘까?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자, 두 번째 공식 하는 겁니다. 공식 약속된 공식. 공식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너네가 즉 의미를 아셔야 된다고. 자, 순열의 상황은 이래요. 서로 다른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들 뭐에서 중에서 그 대상들 중에서 뭐 하냐면 몇 개를 뽑아요. 두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몇 개를 뽑고요. 그리고요 뭐 합니까? 걔네 뽑은 애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그게 순열의 상황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을 보통 n개라고 할 거고 몇 개를 뽑냐면 r개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 기호로 쓰시면 어떻게 쓴다? n 퍼뮤테이션 r이다라고 해서 그냥 npr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다? 서로 다른 n개의 대상들 중에서 r개를 뽑고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npr이다라고 하는 기호로 나타낸다. 여기까지 이해될까? 자, 그럼 볼게요. 자, 5p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 의미가 뭐냐면 몇 개 대상이 있는데 5명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몇 명을 뽑고? 3명을 뽑고 일렬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몇 명? 5명. 어차피 동질성 보장되잖아. 뒤에 거 어차피 얘가 뭐 A든 B든 C든 뒤에 개수가 경우의 수가 어떨까? 같잖아. 곱하기 얼마? 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얼마다? 3이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될까? 네, 그렇지. 그럼 봐봐. 이 NPR에 대해서 너네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산식 문제 푸는데 넣어놨다. 변형식 증명하는 것도 가끔 나와. 그래서 이 변형식도 알아야 돼. 자, 한번 볼게. 자, 얘의 의미 자체는 n개의 대상들 중에서 몇 명을 뽑고 r명을 뽑고 그 r명을 일렬 배열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두 개 상을 보면 박스가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는 하나, 둘, 세 개 있었잖아. 여기에서는 내가 r개 배열을 할 거니까 몇 개 있는 거니? r개. 몇 개 수가 곱해지겠니? 곱했지. r개. 첫 번째 올 수 있는 게 뭐야? n. 그 다음은 한 개 줄지. n 빼기 1. 한 개 또 줄어. n 빼기 얼마?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냐? 근데 이게 곱해지는 총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냐고? 알게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봐봐. 여기에서는 1, 2, 3 뒤에 있는 수가 더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빼는 수는 하나씩 더 커지지. 그러면 내가 얘가 총 R개가 된다라는 거는 얘 하나 제외하고 여기가 총 몇 개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R-1개가 돼야지 얘 하나 추가해서 몇 개가 될까? R개가 되겠지? 그러면 n 빼기 1에서부터 내가 어디까지 가야지 R-1개가 되니? n 빼기 R-1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맞아? 자, 그래서 얘를 분매 법칙 하시면 n 빼기 R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고? 다음에도 이해됐고? n 빼기 r 마이너스 1이 이거 분매 법칙.
R-1개까지 충분해야 되니까 빼고 분배 법칙하면 식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우리도 여기까지 됐어? 지현이도? 봐, 이제 변형식이라는 건 얘다. 뭐로 표현한다? 팩토리얼로 표현하고 싶다는 소리거든. 여기에서는 n에서부터 어디까지였어? n-r 플러스 1까지였어. 근데 내가 팩토리얼로 표현이 되려면 어디까지? 1까지 곱해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잘 봐. 이렇게 했는데 npr이라는 계산식은 n에서부터 n 빼기 1 점점 수가 작아져야 되니까 빼지는 숫자가 하나씩 뭐한다? 커진다.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n 빼기 여기 이렇게 적을게 r 빼기 1까지가 돼야지 r 빼기 1개에서 하나 추가돼서 r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최종 여기에 무슨 식들이 곱해져서 최종 1까지 곱해져야지 팩토리얼을 만들 거고 이 분자에만 곱하게 되면은 이 식이 다 나눌 거니까 분모 분자에 뭐 한다? 동일하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지. 맞냐? 자 그럼 봐봐. 얘 다음에 뭐가 곱해져야 될까를 보면 아까 여기 n 빼기 r 마이너스 얼마라고? 여기 n 빼기 뭘까? 하나가 숫자가 더 적어지려면 빼는 수가 하나가 더 커져야 된다. 그럼 여기 n 빼기 뭐가 돼야 돼? r이 돼야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빼는 수가 하나가 더 커져야 돼. 그럼 앞에 게 r 빼기 1이니까 뒤에 게 r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럼 얘도 뭐가 곱해져야 됩니까? n 빼기 r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자, 그러면 분모는 몇 팩? n 마이너스 r 팩. 잘 들어봐. 그 분자는 n 팩 이렇게 적히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 꼭 해봐라. 자 그리고 응? 얘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n과 r은 여기 식이 n 빼기 1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r 빼기 1이 나올 수도 있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돼? 선택하는 대상에 이 뽑는 개수를 뭐한다? 빼는 게 분모해야 된다는 소리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n 빼기 1, p, r 빼기 2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는 변형식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 뽑는 대상이 n 빼기 1팩 그대로 가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분모는 이 대상과 뽑는 개수를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빼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때 다르다. 자 여기까지 필기. 그다음 세 번째 조합이야. 얘 사항은 적어볼게. 서로 다른 대상들 중에서 거의 똑같다. 몇 개를 뭐한다? 뽑는 사항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뽑기만 하는 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n 컨비네이션 뭐다? r이다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뽑는다라는 부분으로 내가 공식을 쓸 때는 뭐다? 조합이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표기를 좀 해보시고. 자 그러면 해도 마찬가지겠지. NCR이다라고 하는 거를 뭐 할까? 계산도 해야 될 거고 뭐 할 수도 있어야 되겠니? 변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우리가 잘 들어봐봐. 예를 들어볼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5C3이라고만 쳐볼게. 여기냐? 그럼 이 5C3이라는 이 사항에 대한 의미는 5명이 있는데 몇 명을 뽑아? 3명을 뽑고 배열해? 안 하고 뽑기만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뭐 배웠었니? 저거? OP 3이라는 거 배웠지? 잘 들어봐봐. 이 OP3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고까지가 5시 얼마인데? 3이지. 조합상. 곱하기 순차적으로 또 몇 명을 배열해야 돼? 옆에 3
조합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이 3팩을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돼.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게. 자, 나눈다라는 거는 각 상황당 같은 게 몇 개씩 있을 때 300개씩 있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봐봐. A, B, C, D, E가 있을 거 아니겠냐. 서로 다른 몇 명이. 그럼 내가 3명을 뽑았다라고 하는 상황에 A, B, C 있겠지. 이 A, B, C를 아까 배열을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형으로 치면 A에 B, C에 C, P도 있을 거고 여기에 B가 올 수도 있어서 C도 올 수 있으니까 A, C, C, A 그 다음에 A, B, B, A 총 해서 얘 몇 개야? 6개라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나 우리가 뽑는 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개수만큼을 뭐 한다? 나눈다는 지난 수업 시간에 그 나누는 부분의 의미다. 이해돼? 체크를 해.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끼리 약속이다. 이거 뭐라고 할 거냐면 배열을 뭐 한다? 취소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도 동일하게 갈게. N개 중에서 내가 R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뭘 이용을 해서 내가 먼저 표현을 해? 순열처럼 먼저 하면 돼. 그래서 N 빼기 1, N 빼기 얼마? 2 쭉 가서 N 빼기 R 플러스 1까지 내가 쭉 곱했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 계산은 뽑고 나서 뭐까지 한 거니까 배열까지 한 거니까 배열을 뭐 해주면 돼? 근데 내가 몇 개를 배열했냐고? 몇 팩? 나눠주면 그냥 얘가 계산식이야.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변형식은요? 아까 했었죠. 여기 식에 팩토리얼로 변형하기 위해서 분모자에 똑같은 거 곱했는데 n 빼기 r 팩을 곱했었잖아. 그러면 n 빼기 r 팩 분의 n 팩이 순열이었는데 배열을 취소해야 되니까 몇 팩? r개의 배열 취소, 즉 r 팩을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고, 좀 참고로 하는 게 얘와 얘를 더하면 얼마가 돼? 전체가 된다는 거. 요 격해. 잠깐 여기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 53이라는 거는 몇 팩을 5팩을 몇 팩? 이 대상에서 뽑는 거 뺀 게 2팩이지. 여기까지가 뭔데? 순열인데 거기에서 몇 개 배열을 취소해야 돼? 같으니까 3팩.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라고? 전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되나? 그리고 대소관계를 조금 체크를 할게요. 자, 여기에 대상과 R이 있다고 봤을 때 내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지. 그럼 이 N과 R의 크기 관계를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라. 야, N이 더 클 수 있다 없다? R보다? 있다. 있다. N과 R이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N이 R보다 작을 수 있냐? N이 R보다 없다. 그래서 N이 R보다는 크거나 같다. 물론 이 조합에서도 똑같아. 두 가지 알아둬야 돼. 당연한데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뒤에 확통 가면은 중복절이라고 배워. 중복순열이라고. 그때는 제 대소관계 이외에도 성립을 해. 그래서 얘는 그냥 뽑고 배열하는 거니까 중복은 돼야 안 돼?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조합 계속 좀 들어갈게. 내가 알아둬야 되는 식을 조금 적어볼게. 두 가지. 그러니까 결과식을 먼저 적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 여백에다가 그냥 필기하면 된다. 알아서. 자, NCR이 있는데 NC N-R과 같다. 그다음 적어볼게. 자, 그다음 NCR이랑 N-1C N-1C까지 똑같고요. 더하는데요. 여기가 하나는 R-1이고 얘는 R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은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되 이 의미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외우려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첫 번째 식의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OP가 OPR이랑 같네. 그럼 R이 얼마일까? R이 얼마일까?
얘랑 얘랑 같대. 같다라는 거는 당연히 2더하기 이거 2니까 똑같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냐? 근데 OC2랑 OCR이랑 되면 당연히 이 R이 얼마고? 근데 5월 이 식 때문에 다른 게 R이 뭐가 될 수도 있다? 3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생긴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 자주 쓰인다. 자 그럼 얘가 왜 쓰이나? 계산할 때 편하게 하려고. 예를 들면 이렇다. 15시 14에 야 너네 15시 14라는 거는 15개 대상 중에서 14개를 뽑아가지고 내가 배열 치수해줘야 되는 거잖아. 내가 15에서부터 숫자 몇 개를 곱해? 14개 곱해가지고 14 팩토리얼을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 너무 계산이 복잡하잖아. 얘를 뭐 할 수 있다? 15시 1 처리로 바꿀서 훨씬 계산을 좀 편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다. 그러면 얘가 왜 되냐? 자, 예를 들어 볼게. 서로 다른 A, B, C 세 개 중에서 1, 즉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뽑고 싶다? 한 개를 뽑는 상황을 보고 싶다라는 거다. 그리고 그 뽑는 경우가 궁금한 게 아니라 개수가 궁금하다는 소리다. 야 그럼 A, B, C 중에서 내가 한 개 뽑아. 어떤 거 볼 수 있냐? 그다음 C. 그럼 얘 몇 개야? 자, 다시 내가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 뽑았다. 그럼 뭐가 나와? B를 뽑았다. 뭐가 나와? C를 뽑았다. 뭐가 나와? 자 그럼 내가 얘가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다 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다? 뽑았다. 근데 상황은 다르지만 이 상황 자체의 개수는 어때? 같으니까 3C1이나 3C나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얘야. 그래서 얘가 R과 N-얘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전체가 된다는 소리야. 5개, 5C2가 왜 5C3이랑 같애라고 하면 생각이 들어야지. 5개 중에 몇 개 뽑으면 2개 뽑으면 몇 개 나와? 3개 남으니까 5개 중에 2개 뽑는 거랑 5개 중에 3개 뽑는 거랑 개수는 같지 않겠냐? 그게 첫 번째 식의 의미라고. 이해되고? 자, 두 번째 식의 의미도 내가 설명을 좀 해볼게. 자, NCR 내가 얘 n-1C r-1 더하기 n-1C r이다. 이거다. 잠깐만 5C 3이라고 볼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은 해보자. 제대로 얼마? 4C 2 더하기 4C 3.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3명을 뽑는다라고 생각해봐. 특정한 친구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와 플러스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면 이 5명 중에 A와 B와 C와 D와 E가 있대. 근데 내가 이 A와 친해서 내가 일단 생일 파티에 가래 몇 명을 뽑아보는 거야? 3명을 뽑아보는 거야.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한다고? 걔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근데 내가 몇 명을 뽑는 상황이야? 3명. 자 그럼 생각해봐봐. 반드시 내가 이 A를 뽑고 싶대. 그러면 내가 뽑을 수 있는 대상에서 이 5명 중에서 이 A는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 뺀 거야. 뽑는 상황이니까 조합을 쓸 거고 맞냐? 그럼 내가 얘를 반드시 내가 포함하고 싶다라는 거는 3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3명 중에서 이 한 명을 뭐해? 빼야지. 왜? 2명을 뽑아야지 내가 걔 데리고 갈 거 아니겠냐? 이해돼? 이게 반드시 포함하는 상황의 개수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돼? 내가 5명 중에서 졸리냐? 이 A를 반드시 안 데리고 가고 싶대. 몇 명 중에? 걔 제외한 B, C, D, E 4명 중에 뽑겠지. 걔 아예 안 데리고 가고 싶어. 내가 3명 데리고 가야 돼. 몇 명? 3명 데리고 가야지. 그게 예식이야. 이게. 이해되겠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다. NCR이라는 상황의 의미는 N명이 있는데 내가 몇 명을 뽑고 싶다? R명을 뽑고 싶다고. 근데 내가 특정 애를 내가 정했을 때 걔를 데리고 가거나 데리고 가지 않거나로 분류를 해서 나눠본 거라고 케이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빼고 한 명 내가 데리고 가래
뺐으니까 뽑으래도 당연히 한 명이 줄어야 되고 얘는 n 빼기 1 15 r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겠지. 여기까지 이해될까?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몇이야? 57분. 별까지 할게. 계열을 할 때는 어떤 특정 유형들이 있어. 그래서 이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정리해야 될 유형이야. 이웃 덩어리 배열이라고 할게. 덩어리 배열. 이 덩어리 배열은 두 가지로 분류를 좀 할게. 첫 번째 상황은 이웃하는 배열. 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특정 문자 P 머시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한 덩어리로 움직일 때 이 덩어리 배열이라고 할 건 알겠나? 근데 얘를 다 들어줄게. 일단 A와 B와 C와 D와 E 몇 명이 있는데 5명이 있는데 몇 명 A, B가 뭐하도록 이웃하도록 세우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세울 거냐면 얘네가 따로 떨어지면 안 되고 A랑 B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다녀야 될 거 아니겠니? 아니면은 뭐 이렇게 덩어리로 생각해서 C, D, E 해서 얘를 그냥 한 덩어리처럼 내가 붙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 몇 명의 별? 4명의 별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뭐가 빠지냐면 A, B와 배열이니까 그 덩어리 안에서 PA다라는 경우도 다를 거 아니겠냐. 그럼 상황 자체가 이 두 가지 경우에 배열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할게. 약속. 이 이웃하는 배열은 이 한 덩어리로 치고 뭘 고려 먼저 하고 전체 배열한 뒤에 뭐 해준다? 덩어리 안에서의 뭐 할까? 배열한다라고 해줄게. 우리가 이 두 명이 한 덩어리면 전체 몇 개 덩어리 배열? 4덩어리 배열. 그리고 순차적으로 갈 거니까 곱하기 이 덩어리 안에서는 몇 명의 일렬 배열? 2명의 일렬 배열이면 몇 팩? 2팩. 이렇게 공식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되고? 중복 안 되는 영어 단어 뭐 있지? 디스트로이 뭐 있나? 중복 안 되나 이거? 맞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 7개가 있다. 근데 얘를 가지고 A와 A 없네. E와 D 사이에 문자 2개가 있는 배열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E와 D가 있어. E와 D가. 근데 이 E와 D가 있는데 그 사이에 몇 개 문자가 있는 거? 2개 문자가 있는 전체 배열을 알고 싶다라는 거거든. 그때는 이 2개를 포함해서 이 4덩어리, 이 4개를 몇 덩어리로 생각한다고? 한 덩어리로 생각한다라고 칠게. 자, 그럼 생각을 해봐봐. 아까 몇 개였냐 이거? 문자가 7개거든. 근데 4개면 여기 몇 개 나와? 그럼 생각해봐. 얘는 얘 한 덩어리로 치면 얘 한 덩어리와 개수 총 몇 개? 3개로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덩어리 안에서부터 해결을 한다. 덩어리 안에 배열을 먼저 하고 어디로? 전체 배열로 끌고 가는 게 좀 더
어렵다.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안에 올 문자 두 개가 결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럼 이 E와 D 제외하면 7개 중에 몇 개 남아? 자, 그럼 여기 안에 들어올 5개 중에 몇 개를 문자를 일단 뽑아야 돼? 2개 뽑았다? 그리고 그 2개를 그냥 놔둬? 아니면 뭐 해줘야 돼? 배열까지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배열까지 하면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OP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 사이에 올 문자를 먼저 결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남은 5개 중에 OP2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이직은 안 돼. E와 D가 뭐 할 수도 있겠냐, 자리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몇 개? 2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가 덩어리 안에 배열이 끝난 거다. 그럼 전체 배열이 몇 가지니? 이 덩어리 하나 포함 문자 열 3개니까 4개 배열 이렇게 주면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될까? 자, 그 다음 교대 배열이라는 거 할게. 교대 배열. 자, 교대 배열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볼게. 남자가 있고 3명, 여자가 있대. 여자 3명. 그래서 이 총 6명을 뭐 하고 싶다? 교대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불러? 교대별이라고 한다. 알겠나? 생각을 해봐. 남자, 여자가 교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세워야 될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세워져야 되겠지. 이 분류도 있을 거지만 또 어떤 분류도 있을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인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배열을 안 하고 어떤 특정 사항이 있는지 분류만 한 거다. 그럼 생각을 해봐. 남자를 배열 이제 하고 여자를 배열하면 되는데 순서는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남자 배열은 어때? 3패. 그리고 똑같을 거니까 여자 배열도 3패. 그래서 얘도 어때?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 뭐냐면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다? 2명일 때 교대별, 즉 교대로 세고 싶대. 그럼 어떤 사항이 있겠냐? 아까는 방금 이 명수가 같을 때는 사항이 몇 개였고? 2개였는데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2명이면 여자가 더 적지? 그러면 남녀, 남녀, 남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항밖에 없으니까 몇 팩? 3팩 남자 먼저 세우고 여자 세우고 2팩 해서 곱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양끝 배열 이런 거는 제외할게.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할게. 이웃하지 않는 배열. 요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이웃하지 않는다. 자, 어떻게 전략을 짤 거냐면 첫 번째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 이웃해도 되는 경우를 먼저 배열을 해. 두 번째는 뭐 한다? 그 걔네들 사이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남자가 3명, 여자가 2명. 여학생들을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다. 얘 문제를 따로 칠게. 그럼 남학생들을 일단 A, B, C라고 구체화 한번 시키고 여학생들을 그냥 뭐 스몰 A, B라고 한번 칠게. 그럼 누구들은 이웃하면 안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은 누구야? 그럼 A, B, C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는 총 몇 가지? 3패까지 맞지? 그리고 그 두 번째 전략은 얘네 이웃해도 되는 애들의 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에 얘네들을 넣는 거잖아. 몇 자리가 생겼어? 얘네들보다 한 자리가 더 생겨서 4자리가 생겼다. 그럼 이 4자리에 여기에 여학생 넣고 여기 여학생 넣으면 이 남학생 때문에 이웃해 안 해? 안 하지? 그 다음에 여학생 여기 넣고 여기 넣어도 이웃 안 하지?
그러니까 어때? 이 서로 다른 몇 자리가 생겼을 때, 서로 다른 네 자리가 생겼을 때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를 몇 개? 두 개를 뽑고 그 두 개의 자리에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될까? 자, 얘가 왜 중요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할게. 일단 여기 적어놓고. 읽어보자. 일단 놀이기구를 타러 갔대. 근데 그 놀이기구 자리가 총 몇 개가 있대? 16개가 있대. 근데 몇 명이 타러 갔냐면 5명이 타러 갔대. 근데 그 5명이 이걸 타면 돼? 안 돼? 예를 들어서 A, B 이렇게 타면 돼? 안 돼?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자리를 이어버려야 된다라고 되는 거다. 얘도 타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웃하면 돼? 안 돼? 이웃하지 않는 배열인 거지. 자, 그러면 전략 자체가 이웃해도 되는 경우를 뭐 한다? 먼저 배열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걔네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너네가 생각해봐. 여기에서는 사람 아니면 의자. 그럼 이웃해도 되는 경우는 누구야? 의자인 거야. 그럼 내가 이 16자리 중에서 5명이 앉았다라고 치면 뭐가 남아? 비의자가 남아. 근데 그 비의자가 몇 개일까? 11개야. 그러면 먼저 배열하는 거는 비의자 몇 개? 11개를 뭐 하겠다? 배열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냐? 그럼 이 비의자를 배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한 가지야. 한 가지. 몇 가지라고? 한 가지. 어차피 자리 똑같잖아.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두 번째는 그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 넣을 건데 몇 자리? 하나가 더 늘 거라고. 그럼 내가 이 비의자가 11개였으니까 자리는 몇 개가 생겨요? 서로 다른? 12개 중에 이 사람이 들어갈 자리 몇 개를 뽑고 5개. 그리고 그 5개 자리에 이 사람 5명을 뭐 해야 돼? 배열시킬 수 있는 가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묶어서 12P 5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될까? 자, 마지막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사전식 배열이야. 사전식 배열은 내신에서만 나온다. 그냥 요거는 이렇게 적을게. 수로 1대1 뭐한다? 대응시킨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이라는 거는 알파벳 순으로 쭉 배열시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알파벳을 우리가 힘드니까 뭐로? 그냥 수로 1대1 대응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될까? 일단 10분 쉬고 계속 진도를 나가자.